자, 조금만 더 얘기하고 프로그래밍 좀 해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타입이 있다. 타입. 그러면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뭐였죠? 타입. 네? 타입이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타입이라는 새로운 타입을 배웠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은 타입의 도메인과 연산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그 타입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가 제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타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덧셈 할 수 있는지, 뺄셈 할 수 있는지, 나눗셈 할 수 있는지, 나눗셈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타입을 알아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 세계에서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은 이제 변수라는 걸 가지고 유지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또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시 영역이라는 거고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영역은 우리가 그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어디에서 그 변수를 내가 쓸 수 있는지 그걸 말하고요. 수명은 그 변수가 언제 존재하냐를 말해요. C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C에서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떻게 돼요? C에서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떻게 돼요? C 언어에서. 지역 변수는 함수에 선언된 거죠. 그러면 그 변수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그 함수에서만 쓸 수 있죠. 그래서 C에서의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함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그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도 제한이 되어 있죠. 맨 함수 시작하고 나서만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언된 위치부터 아래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쓸 수가 없죠. 그러면 C 언어에서 그 전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떻게 될까? 전역 변수. 뭐랑 같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거는 지역 변수는 함수랑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C에서 전역 변수는 뭐랑 같다? 파일. 그 파일 내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는 있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C++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C++가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C++에서는 변수의 선언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꼭 그 지역 변수 그 시작 위치에다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C++에서는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뭐랑 같다고 얘기할까요? 여기 있는데 블럭하고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언되어 있는 블럭. 그래서 함수도 블럭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안에다가 코딩하다 보면 if문이나 뭐 조건문 같은 경우에도 블럭이 생기죠. 또 내가 심심해서도 블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그 블럭에 선언이 되면 그 블럭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게 벗어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C++에서 for int 뭐 이렇게 해서 int를 거기다 i를 선언하면 그 i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for문에서만 쓸 수 있죠. for문 밖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럭 영역, 그리고 자바도 마찬가지로 블럭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수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C 언어에서 지역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죠? 언제 존재해요?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하지 않고 함수랑 같죠.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때 존재하고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고 존재했다, 사라졌다, 존재했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는 언제 생겨요? 뭐랑 같아요? 프로그램하고 같죠. 프로그램 시작될 때 생겨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게 이제 전역 변수입니다.
멤버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언제 생겨요? 클래스가 생성된다기보다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멤버 변수가 생기고 객체가 소멸되면 멤버 변수도 같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멤버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아요? 객체의 수명하고 같은 거죠. 지역 변수의 수명은 함수랑 같고 멤버 변수의 수명은 객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얘기한 건데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생명 주기가 같고 가시 영역은 근데 그 멤버 변수의 가시 영역은 뭐랑 같으냐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내에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그 멤버 변수를 클래스 중간에 정의하든 맨 끝에 하든 맨 처음에 하든 클래스 내에 어디서든지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컴파일러가 한 번만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읽어야 돼요. 그렇죠. 보통은 번역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번역해 갑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못 쓰죠. 왜냐하면 아직 컴파일러가 그 이름을 못 봤으니까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한번 쭉 보는데 클래스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을 한번 봐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 컴파일러 잘라 그러면 한 번 스캔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정의하는 게 멤버 변수들. 그 다음 생성자, 그 다음 뭐 일반 변수, 멤버 변수도 이렇게 쭉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코딩하는 기법 중에 우리가 뭐 책을 읽더라도 뭘 읽더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죠. 그럼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갔을 때 그 코드가 읽혀야 된다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코딩을 잘하는 방법. 그래서 멤버 변수가 저 밑에 있다. 함수는 여기 있고 그럼 이 함수를 읽을 때 이 멤버 변수의 타입이 뭐지 하면 저 밑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있으면 쭉 멤버 변수 보고 나서는 이 멤버 변수 이런 것들이구나. 그런 다음에 함수 보면 함수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함수의 순서도 우리가 쓸 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간다. 읽어가더라도 해석이 될 수 있게끔 순서들을 배치해 주는 게 그 일반적인 우리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다. 근데 특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다 멤버 변수들을 선언할지 중간에다가 막 함수 사이사이에다가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책 보면 주로 맨 위에 하든 맨 아래다 하든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는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초기화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초기화되고 초기화된 값의 기준은 원시 타입 8개는 0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조 변수는 널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생명 주기는 메소드, 함수의 생명 주기가 같은 거고요. 가시 영역은 선언된 블럭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돼야 됩니다. 즉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안 된다.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은 자바에서는 워닝을 주는 게 아니라 에러를 줍니다. 문법적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같은 이름의 변수들인데 다른 종류여서 가시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시 영역이 겹치게 되면 모호해지죠. 그렇죠? 모호해져요. 그래서 C++는 좀 더 많은 중복을 허용하는데 가시 영역의 중복을 허용하는데 자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 빼고는 가시 영역의 중첩은 허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갖고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가시 영역이 중첩되는 거 유일한 경우는 요 x는 멤버 변수예요. 그렇죠? 요 x는 지역 변수예요. 그럼 얘 가시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얘의 가시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두 개의 영역이 겹치죠. 똑같은 이름인데 겹쳐요. 그러면 중첩됐다고 그래요. 그럼 중첩돼서 여기서 내가 X라고 썼어. 그냥. 그럼 걔는 뭐에 해당돼? 요거에 해당돼, 요거에 해당돼. 멤버 변수야, 지역 변수야. 여기서 X 썼어요. 그럼 어디야? 지역 변수에 해당되죠. 그거는 지금까지 배워온 C++도 그리고 앞으로 배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첩이 됐을 경우에는 더 가까운 애, 더 중첩 영역이 작은 애 거가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요 지역 변수 X가 그 멤버 변수 X를 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X는 중첩되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하고 싶으면 구분할 수 있죠. 뭘 갖고 해요? 디스 갖고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허용을 해요. 그런데 요 n을 봅시다. 요 n의 가시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함수 끝날 때까지. 요 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요 n하고 요 n은 중첩됐죠. 자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C++는 이걸 허용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허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중첩은 아까 매개 변수랑 겹치는 거 빼고는 중첩하게 안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첩이 안 되면 요 P랑 요 P는 중첩이 안 되죠. 중첩이 안 되면 같은 함수 내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지역 변수를 여러 번 쓸 수 있다. 저걸 가장 많이 하는 변수는 뭘까요? 언제 저런 걸 똑같은 의미의 변수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까요? 네. 반복문에서 포문 같은 거 쓸 때 색인 변수 i는 그냥 매번 for int 해가지고 반복해 쓰게 됩니다. 매번 그때마다 i, 요번에는 뭐 i 뭐 이렇게 쓰지 않고요. 계속 i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거의 중첩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중첩이 되고 가시형이 그렇게 되는데 클래스 내에서 어떤 이름을 접근할 때와 밖에서 접근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클래스 안에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면서 내가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랑 클래스 밖에서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를 접근할 때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클래스 내에서는 단순 이름을 써서 코딩을 많이 하겠고요. 가끔은 디스를 붙여서 쓰게 되고요. 밖에서는 완전한 이름을 써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한 이름이라는 건 요 클래스 이름, 객체 변수 이름과 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th. Pete.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지만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죠.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접근 권한에 따라서 얘가 SQLT나 디포짓이 프라이빗이면 이렇게 써도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랑 멤버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요거는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띄웠더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렇게 똥 나왔어요. 이게 없으시면 제가 EL에다가 이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클립스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설명을 드리면 숙제 낼 때 요게 숙제예요. 요걸 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그 전에 뭐라 그랬냐?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내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 안 했나? 자바 파일만? 자바 파일만? 만약에 이제 자바 파일이 여러 개가 돼서 그걸 압축하려면 그 디렉토리 내가 가야 되잖아요. 번거롭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엑스포트 하는 게 있어요. 엑스포트 하면
여기 보면 아카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파일명을 내가 아카이브 하고 싶은 그 위치랑 파일명을 써서 피니시 누르면은 요 디렉토리를 zip 파일로 압축을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숙제를 낼 때 이제 자바 파일들이 많아져가지고 거기 가서 디렉토리 압축하기가 번거로우면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제출하세요. 근데 프로젝트를 압축할 때 거기 가서 잡아가지고 압축하지 마시고 요 이클립스에서 요 엑스포트 기능을 써서 압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파일, 엑스포트, 제너럴 밑에 아카이브 파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클립스에서 만든 어떤 소스를 압축하고 싶다, 그 프로젝트를 압축하고 싶다 할 때 별도 그 폴더로 가서 압축할 수도 있는데 요 이클립스 자체에서 엑스포트 기능을 써서도 된다. 그리고 제가 그 EL에 올린 거를 하려면 그거를 임포트 하시면 돼요. 아카이브 파일 해가지고 그 아카이브 파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임포트가 될 거예요. 걔를 풀고 여기 또 그 폴더를 임포트 할 수도 있는데 그 파일 자체를 임포트 해도 돼요.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이제? 아직 준비 안 되신 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바로 코딩할 건 아니니까. 주석은 좀 지우자. 자, 뱅크 어카운트의 객체를 내가 100개 만든다. 그럼 밸런스라는 멤버 변수는 몇 개 생길까요?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100개 만든다. 그러면 밸런스는 몇 개 생길까요? 100개 생기죠. 그래서 객체 변수들은 객체가 생기면 같이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객체가 생기면 또 생기는 거예요. 걔 거니까.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능을 봤더니 이 값은 100개 객체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돼. 공유하면 돼.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멤버 변수를 만들 때, 정의할 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멤버 변수는 객체가 만들면 생기는 거예요. 따로따로. 객체를 100개 만들면 그 변수도 100개 생겨요. 근데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100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좀 됐어요? 잘 안 되신 분은 손 들면 조교가 도와줄 겁니다. 다 됐어요? 뱅크 어카운트 나왔어요? 그러면 뭘 만들려고 하냐면 계좌번호를 모델링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계좌번호. 이 계좌번호는 이제 모든 애들마다 다른 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좌번호를 이제 계좌가 생성될 때마다 이제 번호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여주냐면은 생성된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붙여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현재 생성된 한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몇 번인지를 이제 생성할 때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애는 각 객체마다 따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건 public으로 우선 만들어 볼게요. public static int last assigned number. 스태틱 수식어가 들어갔어요. 퍼블릭, 왜 퍼블릭 붙였냐는 건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프라이빗으로 갈 거예요. 근데 퍼블릭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뱅크 어카운트 객체가 100개 만들어지면 어카운트 넘버는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근데 last assigned number는 몇 개? 하나만 만들어진다. 스태틱이라 붙이면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초기 값을 뭘로 줄까요? 0으로 할까요? 1로 할까요? 0. 0으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0으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0으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애한테 줄 값은 0이 아니라 뭐예요? 1이다. 그럼 코딩이 약간 달라질 거예요. 0으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코딩이 됐으면 소스에 보면 테스트 있죠? 테스트로 잠깐 이동해 봅시다. 여기 다 됐어요? 변수 2개만 한 거예요. 지난 코드에서. 변수 2개.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테스트 프로그램에 와서 맨 첫 줄에다가 그 last assigned number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실행을 하면 다른 거는 뭐 지난번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이 출력돼요. 0으로 했으면 0이 출력이 돼야 될 거고. 근데 요 첫 번째 문장을 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를 접근할, 요 멤버 멤버 변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요 변수를 접근할 때 객체 변수를 썼어요? 아니면 클래스 이름 썼어요? 클래스 이름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스태틱 멤버들은 특정한 객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 소속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객체들이 그 하나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last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도 데이터가 접근이 되는 거죠. 즉, 아까 밸런스와 같은 멤버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뭐랑 같다? 멤버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다? 객체와 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 last assigned number, 스태틱한 멤버들은 객체와 수명이 같지 않아요. 뭐랑 같을까요, 그럼? 클래스의 수명과 같다. 클래스의 수명은 뭐죠? 클래스의 수명은 뭘까?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클래스가 로드되는 시점이 있어요. 클래스가 로드되는 시점. 예를 들면 막 프로그램 진행되다가 저기 가서 그때 가서 한번 어떤 클래스를 써요. 클래스의 객체를 쓰든 써요. 그러면 그 클래스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그 메모리상에 로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필요한 시점이 되면 로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된 다음에 없어지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학생이 말한 것처럼 클래스의 수명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프로그램하고 같다라고 보고요. 객체 수명보다는 더 긴 거죠. 객체가 있든 없든 생겨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생기는 시점은 꼭 프로그램 출발할 때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뭔가에 최적화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객체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고도 요게 이제 접근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해보기 위해서 퍼블릭을 해놨습니다. 프라이빗으로 하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라스 이렇게 접근 못해요. 클래스 이름을 써서도 프라이빗 멤버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름으로 쓰더라도 접근 권한에 따라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럼 요걸 확인하셨으면 여기 와서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꾸고요. 우리가 멤버를 프라이빗으로 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멤버를 프라이빗으로 한 이유. 그렇죠? 클래스에서만 다루려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함부로 조작을 못 하게끔. 우리가 last assign number를 public으로 해놓으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또는 객체 이름을 가지고 last assign number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번호를 막 함부로 바꾸면 중복돼서 계좌번호가 할당되거나 띄어서 할당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어카운트 넘버가 생성된 순서대로 번호가 가지게끔 코딩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데 테스트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는 기존 테스트 코드에는 뱅크 어카운트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두 개를 만들어 보고 아직 안 만들었지만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두 문장이 실행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앨리스 어카운트 넘버는 몇 번? 1번. 밥 어카운트 넘버는 2번이 돼야 돼요. 생성된 순서가 앨리스 거를 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밥을 뉴 했죠. 그럼 얘네 각각이 1, 2가 출력이 돼야 돼요. 1, 2가 출력이 되도록 요 뱅크 어카운트를 수정해 보세요. 물론 get account number도 하나 간단히 만드셔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요 get account number 하나 만들고요. 요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account number가 1, 2 이렇게 가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한 두 줄이면 되죠. 왜 안 만들어?
하신 분. 저 last assigned number를 가지고 그 값을 어디다가 할당해 줘야 돼요? 계좌번호는 어디서 유지해요? account number가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ccount number가 last assigned number가 갖고 있는 값을 가지도록 해야 되죠. 그걸 어디서 해야 돼요? 계좌번호를 언제 가져야 돼요? 계좌를 생성할 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번호를 가지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하신 분 없어? 이게 뭐 어려워요? 한 사람 없어? 내가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나? 계좌 생성할 때 만드는 거예요. 출력할 때는 2하고 2가 나왔잖아요. 1하고 2가 나오겠지. 어카운트 넘버를 출력하니까. 행상자에 넣는 거예요. 어. 그러면 처음에 두개 선언한 다음에 프린트 했으면 두개 나왔잖아요. 뭔 소리야? 얘는 현재까지 생성된 것의 개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 말한 것처럼 0을 유지할 수 있는데 1을 썼다고 치면 처음에 이 1이라는 값을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잖아요. 어카운트 넘버에다가 대입하죠. 그럼 여기서 출력하면 여기서 그 어카운트 넘버를 받아보면 1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는 2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3.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1, 2, 3, 4, 5, 6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좀만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총 몇 개 생성됐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신 분? 멋쟁이. 잠깐 보고. 멋쟁이. 했어? 안 해? 왜 안 해? 어카운트 넘버가 이렇게 되면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현재 라스트 어카운트 넘버를 어디다 대입해요? 어카운트 넘버에 대입하죠. 그럼 이렇게만 해놓으면 될까? 뭐가 안 돼? 증가가 안 돼? 증가 안 되는 거 말고 또 문제. 이렇게만 하면. 이 last assigned number는 요거의 대입은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하든지 간에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필요해. 모든 생성자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객체는 생성할 때 어떤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면 모든 생성자에다가 저거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가시키면 되지. last assign number 증가 못 시켜? 한 줄 더 하면 되죠. 아니면 지금 짠 학생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1, 2 나와? 1, 2 안 나와. 이 코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분. 이 last assign number를 좀만 응용하면 뭘 할 수 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몇 개 생성해 있는지를 통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 테스트에 보면 앨리스가 제일 먼저 생성자가 호출됐죠. 그럼 요때의 last assign number는 2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주고 얘가 끝나면 2를 갖고 있겠죠. 그럼 다음에 요 두 번째 생성했을 때에 얘는 2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4 뭐 이렇게 갖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 last assign number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애들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닌 거죠. 이 클래스에 대한 통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는 다른 데 가 있을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 스태틱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애들이 자기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스태틱이 없으면 다 1로 할당되겠지. 그렇죠? 스태틱이 없으면. 스태틱이니까 누가 1을 2로 바꾸든 그게 또 그 다음 애한테 적용이 되고 그게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멤버를 스태틱하게 가고 언제는 스태틱하지 않게 가고 대부분의 멤버들은 스태틱하지 않은 애예요. 즉 뭐 계좌를 만들면 각 계좌마다 잔액은 다 달라야 되고 소유주 다 달라야 되고 뭐 다 달라야 되니까 다 달라야 되는 건데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예제해 봅시다. 하나 더. 자, 요번에는 이자를 한번 줘봅시다. 이자. 우리 통장도 한 3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이자 주죠. 쥐꼬리만한 의미도 없는 이자를 주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다. 근데 이자율이 5%라 라고 희망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 이자. 근데 보통 이자율은 바뀌는 거죠. 뭐 지금 5%였는데 한 3개월 뒤에는 4% 되고 뭐 그렇게 막 바뀌는 값인데 안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5%고 모든 애들이 동일하고 평생 안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5%라는 정보는 변수가 돼요? 아니면 뭐가 돼요? 상수가 되죠. 그렇죠? 상수가 돼요. 그러면 인트가 아니라 더블. (5%를) 5.0이라고 해서 나타내겠습니다. interest rate. 그래서 상수니까 상수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일 때 전체를 다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언더바 중간에 언더바를 넣기도 하고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상수예요. 상수를 어떻게 선언하냐는 건 좀 이따 하고 얘는 5.0인데 안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스태틱을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야 될까요?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 어?
값이 변하는 건 아니고 5.0이라는 똑같은 값이 돼. 상수라고 치고 5.0이라는 상수가 여기 중복해서 100개가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낭비가 되죠. 그렇죠? 상수니까. 그래서 얘도 뭐가 돼요? 스태틱이 되는 거죠. 스태틱. 그러면 자바에서는 변수를 상수화할 때 어떤 키워드를 쓰냐면은 C++는 어떤 키워드 썼어요? 컨스트 썼죠. 자바에서는 final이라는 키워드 씁니다. const라는 키워드 쓰지 않고 final, private static final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상수인데 상수니까 스태틱을 갖다. 그 이유는 이해됐죠? 근데 모든 상수를 스태틱으로 가지는 않아요. 상수를 스태틱으로 한다는 개념은 이 상수는 모든 객체한테, 동일한 객체한테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상수는 상수지만 각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상수가 돼야 되면 이것은 스태틱을 안 붙여요. 그냥 파이널만 붙여요. 그 예제는 다다음 시간에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밸런스라는 변수,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한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프라이빗 퍼블릭 접근 권한을 했다 그랬죠? 네? 다른 함수에서 건드죠. 다른 함수라니까 좀 모호한데요. 어쨌든 외부에서 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 말고 다른 데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걸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라는 걸 프라이빗 해놓고 이 밸런스를 수정하고 싶으면 디포지트하고 위드로우만 써서 수정해라 라고 하는 게 사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수면 얘가 퍼블릭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수다.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상수예요. 그럼 퍼블릭으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람. 왜 안 되죠? 상수예요. 자, 밸런스는 프라이빗에 간 이유는 변수니까 값이 바꿀 수가 있죠. 현재 값 말고 다른 값으로. 근데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프라이빗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를 별도로 잘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상수야. 상수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러면 퍼블릭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를 5.55%라는 이자율을 누가 7%, 9%, 뭐 3%로 바꿀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밸런스가 보기 위해서 뭘 해줬어요? int get balance라는 걸 만들어줬죠. 왜? 이 값을 숨기려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가져가서 써도 돼. 그런데 조작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니네가 보고 싶으면 내가 또 그래서 public double get interest rate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bank account interest rate에서 쓰면 되는 거지. 그걸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함수로 취해서 값을 받아보는 게 이렇게 A.F에서 하는 게 보다 A. 밸런스 해가지고 쓰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가. 이게 편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허용하면 오류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못하게 하는 건데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상수니까 네가 이렇게 A.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쓰든 뱅크 어카운트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쓰든
문제가 없으니까 퍼블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퍼블릭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상수를 퍼블릭 하는 이유를 이해가 됐으면 프라이빗 퍼블릭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됐어. 그래서 스태틱스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변하는 값이지만 모든 애들이 따로 가질 필요가 없이 공유해야 될 값,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될 값이 필요하면 스태틱으로 가는 거고, 상수는 모든 애들이 동일한 값의 상수를 활용해야 되는 거면 스태틱으로 가서 이렇게 5.0이라는 게 100개마다 다 생기는 것을 그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자를 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5분 드릴게요. add interest. 이자. 두 줄이면 돼요. 두 줄이면 이자를 주는 코드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조교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매일 수업하고 나서 그 오늘날 한 수업 코드 있잖아. 이걸 압축해가지고 EL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주세요. 여기 있는 거. 끝나고 이걸 올리고 가세요. 이렇게. 매번 기존 건 안 해도 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그 내용들은 이제 EL에 가서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 걸 가져가도 되고, 네, 이제 참고 삼아. 다 짰어요? 짜신 분?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소수자리를 이자로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1원까지만. 밑에는 버려요. 반올림하지 않아요.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지. 코드 잘 못 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입금. 이렇게 짜는 거죠. 이 식이 어떻게 될까? 밸런스 곱하기 interest rate 나누기 100? 에러 나는데? 응? 플러스는 왜? 발언하지 말라니까. 발언 안 해준다니까, 우리나라. 발언이 안 해줘요. 1.6원이라고 해서 2원 주지 않아. 발언림 하려고 그래도 그건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고 다른 함수를 써야 되겠죠. 뭐 라운드나 뭐 이런 무슨 함수, 매스에 있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오늘은 요 코드가
중요한 게보다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 두 가지 용도를 보여드렸어요. last assign number처럼 뭔가 클래스에서 객체들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필요한 어떤 값이 있을 때 걔네를 이제 스태틱으로 하는 거고, 상수는 걔가 하나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여러 개 있으면 공간이 낭비되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변하는 값이 아닌 상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태틱, 상수 쓸 때 왜 final static public을 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해 주세요.